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 그룹 신설 등 다양한 합의의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동안 두 나라가 미한 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과 배터리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획됐다면서 이것은 미한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is a leader in these technologies. It's not a recipient of technology, it is a provider of technology.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se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oth the government-to-government protocol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initiatives that have been undertaken are so important because it's an opportunity for the two countries to share and work on and develop further som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that are going to shape the future of global society. 전문가들은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중에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을 신설한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I believe it'll give South Koreans a greater confidence that their government can play a prominent role in discussions affecting their vital security interests.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은 단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다가올 70년을 내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와 우주 기술 등 포괄적인 문제들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다양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향후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From here, the homework for both sides is follow-through and implementation of summit commitments, especially fleshing out the work of the new NCG, accompanied by a robust and in-sync public messaging effort. And now it's on to Hiroshima and the G7, to which Korea has been invited by Japan, which will be the first opportunity to measure the effects of this week's summit. 전문가들은 특히 핵협의 그룹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미국과 한국이 정기적으로 만나 한반도의 미래 충돌 가능성을 다루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양국이 모두 열의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강력한 미한 동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의원은 27일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요한 것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절대로 북한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음을 이번 두 정상이 만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미한 정상 간 핵협의 그룹 창설 합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군사훈련 외에도 일본 등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들과의 연합 군사훈련 참여를 확대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VOA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연설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에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이번 연설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제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은 세계 무대에 관여할 의향이 있으며 미한 관계의 강력함과 활기 같은 이런 것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어 두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 그룹 창설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증대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목표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분쟁을 억제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힘과 준비태세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한국 측의 여전한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상을 통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입법에는 늘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찾아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 지휘통제센터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현재 정세를 브리핑받았습니다. 앞서 국무부에서 열린 국빈 오찬 행사에서는 70주년을 맞은 미한동맹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동맹은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영접 나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간단한 예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펜타곤 내 군 지휘통제센터 NMCC를 찾았습니다. 군 지휘통제센터는 미국 국방부의 핵심 지휘통제시설로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주요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 체계 관련 보고 등 현재 정세를 보고받았으며 한국 대통령이 군 지휘통제센터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접견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위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방의 연구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첨단 기술의 산실, 미국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을 방문해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동으로 국빈 오찬을 개최했습니다. President Yoon, you have set South Korea on a path to economic and global success. And togethe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th your administration, has set our alliance on a path forward to continue to deliver security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med our alliance, making official a bond that was forged b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in the crucible of war. Kachi Kapshida, we go together. That was their motto. And indeed, they lived and fought and died shoulder to shoulder. 윤 대통령은 동맹의 힘은 지금의 한국을 있게 했다면서 동맹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다져진 그 토양 위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한 것은 바로 이 동맹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미래는 과거보다 찬란할 것이라며 양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자유의 연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정상 간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양국 간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실제로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맹이 되고자 하는 양국의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당국자는 다만 한국 대통령이 이번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한 데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선언은 양국 간 동맹의 대폭 강화이고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시험과 위협적 언사 등 분명한 도전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답해 한국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게 맞지만 강력한 확장 억제 조치를 담은 정상 간 역사적인 문서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미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이번 미한 정상 합의에 대한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영내 및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합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해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는 다수의 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조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 비확산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28일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8일 VOA에 최근 한 달간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단지 내 5메가와트 원자로 활동이 수주일간 중단됐다면서 북한이 현재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을 빼내거나 폐연료를 식히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핵탄두에 사용 가능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최대 8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핵무기 3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플루토늄에서 핵무기 3개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경우 고농축 우라늄에서 얻을 수 있는 핵물질 양과 기타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연간 최대 6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